현장에서 보면은 권리금 때문에 본 임대차 계약이 깨지는 수도 있고요. 임대차 계약이 깨지면서 권리금 계약이 같이 깨지는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복등이 부동산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상가 임차인들의 권리를 보호를 하고 안정적으로 장사를 할 수 있는 영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중요한 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봄이 되면 창업하는 시기가 돌아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비 창업자분들을 위해서 상가임대차보호법 중에서 권리금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요 아래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이런 말 혹시 주변에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장사가 좀 잘 되는데 갑자기 임대인이 자기가 하겠다고 나가라고 그런다. 열심히 땀을 흘리고 일해가지고 쌓아왔던 영업 노하우나 단골 손님들하고의 관계, 그리고 가게의 명성, 이 모든 게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도 사실 공인중개사로 일하면서 이런 사례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건물주분들이 연세 드신 분들이 대화가 잘 안 통하는 경향이 많고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 집에 내 마음대로 하는데 왜 하는 이런 게 강합니다. 아직까지도 실제 현장에서 보면 이런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장사가 좀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터무니없이 월세를 올린다든지, 또 잘 되면 내가 하겠다고 나가라고 한다든지, 그리고 또 권리금 받는 거를 해방지긴다든지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상가임대차보호법 중에 상인들한테 가장 중요한 권리금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집중하시고 끝까지 시청하셔야지 오늘의 제가 알려드리는 이 정보를 100% 다 흡수하실 수가 있으니까 중간에 나가시지 말고 끝까지 시청해 주실 걸 당부해 드리겠습니다. 권리금이 뭐냐고 하면요, 상가임대차보호법 10조 3항에 따르면 목적물인 상가 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 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 건물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과 모형의 재산적 가치를 양도 또는 그 이용 대가로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의 대가라고 나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고 계시는데 권리금은 건물주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 보호를 상가임대차보호법 어디에서 명시가 되어 있냐 하면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 1항에 따라서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 종료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기간까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임대인이 어떤 행위를 하면 안 되는 건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신규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요구하는 행위. 두 번째, 신규 임차인이 기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세 번째, 고액의 보증금과 월세를 요구하는 행위. 터무니없이 월세나 보증금을 올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네 번째,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차 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 요 네 가지는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임대인이 권리금 계약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도 당연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5가지를 제가 알려드릴 건데요. 첫 번째, 새 임차인이 보증금이나 임대료를 낼 능력이 없는 경우. 두 번째는 새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세 번째는 상가 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네 번째는 임대인이 선택한 새 임차인이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 다섯 번째는 건물을 철거하거나 재건축을 해야 하는 경우. 이때는 전제 조건이 별도로 있습니다. 계약 당시에 구체적으로 언제 재건축을 할 거다, 언제 철거를 할 거다 하는 게 특약사항에 분명히 명시가 되었을 때는 권리금 계약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 4 3항에 따르면 임대인이 부당하게 권리금 회수를 방해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손해배상금은 신규 임차인이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에 권리금 중에 낮은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사실 임차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하다고 할 수 있겠죠. 내가 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계약 종료 당시에
만약에 경기가 점점 나빠져가지고 권리금이 하향됐다. 그럼 그 하향액을 초과할 수 없다는 얘기거든요. 이 손해배상에 대한 청구는 종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권리는 소멸되겠습니다. 임차인분이 주의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도 알려드리겠습니다. 권리금 계약을 할 당시에 계약서에 권리금에 대해서 정확하게 명시를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임대인에게 나가겠다 통보를 하시고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권리금 회수하는 과정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 건지, 이를테면 권리금 안에 비품은 어떤 것이 포함이 되고 철거는 누구 책임이고 구체적으로 이걸 명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영업 노하우를 전수해 주기로 했을 경우에는 특히 조심해야 됩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기술을 다 이수를 못했을 때 어떻게 한다든지 이런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되고요. 네 번째는 임대차 계약서를 쓸 때도 임대인이 권리금 방해를 했을 때 이 계약을 해지했다든지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되고요. 권리금 계약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이거는 임대차 계약과 별개의 계약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권리금 계약은 임대인과는 전혀 상관없는 계약이 되는 겁니다. 현장에서 보면은 권리금 때문에 본 임대차 계약이 깨지는 수도 있고요. 임대차 계약이 깨지면서 권리금 계약이 같이 깨지는 수가 있습니다. 아파트하고 달라가지고 기술을 전수해야 되고 전수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그리고 배달의 민족이라든지 리뷰를 양수하는 것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꼼꼼하게 짚어줄 수 있는 공인중개사를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손해배상 청구는 소멸시효가 3년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거는 상가 임대차 보호법은 계약갱신 청구권이 5년에서 10년으로 법이 개정됐는데요. 이 개정된 시기는 2018년도 10월 16일부터입니다. 2018년 10월 16일 이후에 계약된 거는 계약갱신 청구를 10년 동안 할 수 있고요. 그 이전의 거는 5년까지만 보장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상가 임대차 보호법 중에서 권리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네이버 엑스퍼트로 지금 활동하고 있는데요. 상가 계약을 하면서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혹시 마찰이 생겼거나 새로운 임차인분과 문제가 생겼다든지 했을 때 당장 소송을 하기 이전에 조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건지, 아니면은 어떻게 하면은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지 상담을 하고 싶다고 하실 때는 여기 위에 제 전화번호 있잖아요. 이쪽으로 직접 전화를 하시거나 요 아래 제가 링크 주소를 달아줄 테니까 그쪽으로 들어가셔서 결제를 하시고 상담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이용 부탁드릴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전국 부동산 시장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세요. 안녕.